세계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전쟁. 도대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왜 이렇게 이란을 도발하는 걸까요? 유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5차 중동전쟁이 터지나 여러분들 이란에서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미국은 빠져라라고 하면서 야, 미국 니네 여기에 끼면은 우리 지금 너한테도 공격한다. 우리 오일 생산량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대한의 피해로 보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워워워워워 우리는 이란 공격한 적 없어. 아니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기 이전에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한 지는 좀 됐죠. 그리고 하마스를 감싸주는 집단이 이란입니다. 자, 이란 쪽에서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하마스를 감싸주면서 야, 니네 공격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혁명수비대와 이스라엘에서 충돌이 좀 있었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한번 사망자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해요. 자, 여러분들 현재 전쟁 175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여러분들 32,600명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약 1200명입니다. 그 중에서 400명 정도는 초반에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저질렀을 때, 그때 사람들이 죽어나간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원래 이거에 대한 기원 자체는요, 사실 초막절의 유대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외 댄스 축제에서 사실 갑작스럽게 하마스의 인원들이 공격을 하게 되게 되면서 축제 참가자 중 최소 260명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00명 사망 중 이미 5분의 1은 맨 처음에 공격했을 때 사망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전쟁에서 1000명 대 3만 명에 해당하는 30배의 피해를 팔레스타인 쪽에서 입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마스가 공격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태까지에 대해서 사실 좀 여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결과가 하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너무나 가혹하게 팔레스타인을, 하마스를 공격한다라는 의견이 많이 넘쳐서 바이든이 이미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얘네들이 혁명수비대 애들이 야, 니네 하마스 공격하지 마 하면서 보호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국지전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미쳐 날뛰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죽기도 했고요. 혁명수비대 장성 2명 정도가 사망하는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실상 저 영사관을 공격하는 건요, 사실상의 불가침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국제법상에 존재하는 영사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각자의 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한다. 사실상의 불가침 영역으로 취급받는 이 영사관에 대한 공격은요, 유엔이 여태까지 갖고 온 영사관 불가침에 대한 국제법에 심하게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도 야, 이스라엘 너머의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안보리 제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안보리 입장안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보리 성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쪽에서 국제법을 어기면서 불가침으로 여겨지는 영사관을 침략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 영국도 비난을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유엔의 성명 초안에는 반대를 하면서 사실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국제법의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굉장히 커다랗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확전을 원하고 있죠. 자, 원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미국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가자 지구에 공격하지 말아라, 가자 지구의 침략을 중단해라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이거를 확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주말 라이브에서 다뤄드렸는데, 여러분들 네타냐후 총리가 확전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애초부터 네타냐후 총리는 아주 극우입니다. 처음부터 취임 공약 자체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반대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오케이, 니네들 독립국가 줄게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서 이 사실상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장기 집권을 이어왔고요. 물론 그 중에 몇 번 낙선한 적은 있었는데 1, 2년 안에 금방 다시 또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아랍인에 대해서 극단적 증오심을 가진 내각을 구구파에다가 주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하마스와 전쟁 이전에 사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동의를 한 게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마스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지정해놓은 구역이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 뭐 니네 어쩔 건데 전 세계 니네 어쩔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팔레스타인에다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아예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미친놈이야. 약간 진짜 네타냐후 총리는 베제라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네. 아주 권력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크고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전 세계가 규약으로 정해놓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정책정으로 만들면서 사실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지율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PC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내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사실상의 뭐 부패 의혹도 있고 부정부패 의혹도 있었고 장기 집권하고 애초에 전쟁을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언돔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다가도 하마스에서 저지른 테러로 인해서 정보전에서 밀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커다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전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도 싫어하고 전 세계가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근데 지금 네타냐후가 쫓겨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전시 내각 수립. 잠시만요. 자, 전시 내각을 수립하게 되면서 사실 네타냐후 총리를 내쫓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전시 시간에는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전시 기간에는 내쫓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당연히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쫓겨나는 게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미국도 싫어하죠. 미국도 싫어하고 내부적으로 사람들도 싫어하죠. 전 세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이든도 빡쳐가지고 뭐라고 했죠? 바이든 대통령도 야 네타냐후야 그만해라. 가자 지구의 민간인 보호를 안 하면 니네가 지금 3만여 명 3천여 명 가까이를 죽였는데 더 이상 민간인 보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지지를 재검토하겠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우방이었는데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여기 안에서 왜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는 요거를 아주 쌩까고 있을까요? 자, 왜 쌩까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할까요? 자, 간단한 정치적인 의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초에 민주당도 공화당도 사실 이스라엘의 편이기는 한데, 자, 요거는 아셔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PC주의가 조금 더 성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요, 아예 대놓고 네타냐후 총리를 미 의회에서 연설을 시키지 말자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공화당에서 대놓고 니네 대통령 행정부 니네들 마음대로 해. 난 그냥 초대를 할 거야 하면서 네타냐후를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공화당이 네타냐후와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된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바이든의 현재 이미지는 어떻죠? 바이든의 현재 이미지는 유약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도 오를 수밖에 없고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타냐후는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은 좀 더 우군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군이지만 조금 더 우군으로 볼 수 있는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와 조금 더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아시게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애초부터 대놓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임기 때 아예 대놓고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국가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고요. 미국 대사관을 대놓고 예루살렘에 옮김으로써 팔레스타인이 침공하기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트럼프 사회 자체가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중지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이거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완전 친유대 계열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될 경우 바이든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다 뒤집어지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을 장기화시킴으로써 바이든의 지지율도 떨어뜨릴 수 있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내 정치적인 권력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입장인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냥 정치적인 네타냐후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진짜 굉장히 코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을 하게 되면은 진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란과 이스라엘은 양쪽 다 굉장히 커다란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스라엘은 대놓고 핵 보유국이고 그리고 난민이 추가적으로 날뛰기 시작할 거면서 러시아와 중국, 유엔 내에 사실 지금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누가 봐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영사관이라는 불가침 지역에 미사일을 날렸는데 지금 유엔이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 정의의 사도라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안보리가 수립된 이거에 대해서 반대 폭풍을 맞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보유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유를 했고 이란은 핵 보유국으로 추정하죠. 이렇게 두 개 다르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그리고 중동 내에서 최대로 산유국으로 보유된 초대 산유국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나라고 하더고요. 사실상의 시아파의 리더다 보니까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경우 사실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란 밑에 있는 사나 시아파 모든 국가들, 모든 조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들어갈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이 시아파들이 내부적으로 날뛰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문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긴 합니다. 중동에 있는 가장 커다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랍 쪽 혹은 중동 지역 쪽에 좀 종교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난 유일하게 미국에게 좀 친화적인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포기할 수는 또 없어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미국 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AIPAC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늘리는 모임. 요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가장 로비를 많이 하는 두 단체가 어딘지 알아요? 로비를 가장 많이 하고 돈을 가장 정치 자금을 많이 내는 단체. 자, 첫 번째가 총기협회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에이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치 자금 줄인 이 에이팍을 사실상 포기할 수가 없죠. 아메리칸 이스라엘 뭐 에이팍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 미국 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정치 집단을 사실상 포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정치진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쪽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공화당 쪽이 특히 아마 조금 더 표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무튼 요렇게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얘기까지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란 쪽에서 보복을 가할 것은 사실상으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스라엘 쪽의 대응이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모든 주말 라이브 주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